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용식, 올해로 73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은퇴한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로 일했어요. 하루 종일 기계와 씨름하면서도 손끝으로 느껴지는 금속의 차가움과 윤활유 냄새가 제겐 생명과도 같았죠. 일만큼은 항상 성실했어요. 정직하게 일하면 세상은 알아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저의 성격은 꽤 내성적이면서도 고집이 세요. 한 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스타일이었지만 반대로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많지 않아요. 가까운 친구 한둘과 긴 세월을 견뎌온 정도죠. 친구들마저 세월 따라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리 이사를 가버리면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결혼은 36에 했습니다. 아내는 이순자, 저보다 3살 연하였습니다. 젊었을 땐 참 부지런하고 씩씩한 여자였어요.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집안을 따뜻하게 꾸며주었죠. 결혼 초반엔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늘 소박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둘, 아들 현수와 딸 미영입니다. 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고, 미영은 교사로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결혼 후 시골에 정착했어요. 두 아이 다 바쁘다 보니 집에는 자주 오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이해한다면서도 마음 한켠에 늘 쓸쓸함이 남습니다. 집안일은 아내가 도맡아 했지만 저는 늘 식사를 준비하거나 정원일을 거들곤 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에도 애정을 쏟았고 마당에 핀 꽃이 잘 자라는 걸 보면 괜히 뿌듯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쑤시고 손목도 아파서 예전만큼 일손을 돕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제 작은 배려에도 늘 고마워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이면 텔레비전을 켜고 간단한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근처 슈퍼에 들러 필요한 걸 사고 집에 돌아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간 삶을 떠올립니다. 오후엔 잠시 산책을 나가곤 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저를 온전히 제 자신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평온함 뒤에는 늘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제 아내와의 관계도 세월의 흔적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지만 이제는 작은 말다툼도 쉽게 생깁니다. 어느 날은 "왜 그렇게 늦게 와?" 라는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죠. 서로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만들어낸 서늘함이 존재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땐 직장 동료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주말이면 등산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리 살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대학 시절 친구였던 김태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나눴던 웃음과 농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웃음을 다시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옛 사진을 꺼내 봅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아내와의 결혼식,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안에는 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볼수록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 곁에 모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쉽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조금이나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했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었지만 혼자 남은 시간의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바쁘게 살아가며 세월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레 보내며 지나간 기억 속 친구와 아내,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걸 보며 저는 오늘도 혼자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십니다.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면 왠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죠.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 꿈에서 만난 친구 김태호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지만 꿈속에서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눈을 떠 현실을 마주하면 친구는 이미 없고 저는 혼자라는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켠이 시큰해지고 숨이 막히듯 아픕니다. 제가 사는 집은 오래된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가 있어 다행이지만 그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계단 오르내리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정원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는 일을 제 하루 루틴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손목이 아파서 한참을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스며 있죠. 용식 씨,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묻던 아내의 목소리가 문득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녀가 떠난 뒤로 집안은 고요함만 남았고 저희 하루는 점점 더 길어지고 느려졌습니다. 이런 날이면 저는 종종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지만 몇 명 안 남은 친구들도 대부분 멀리 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연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보며 웃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그저 지난 세월 속 추억에 디대어 숨 쉬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속 친구가 있으신가요? 돌아갈 수 없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아는 얼굴 몇 명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들 바쁘거나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줄어 서로 인사만 나누는 정도죠. 걷다 보니 갑자기 젊은 시절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같이 쓰고 웃고 떠들었던 기억, 산길을 같이 달리던 기억. 그때는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들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까? 이런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아직 살아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때때로 그 다짐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서 이웃 박 사장님과 잠깐 마주쳤습니다. 용식 씨, 오늘도 산책이네요? 네, 사장님. 이렇게라도 걸어야 몸이 움직이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짧음 속에서도 외로움이 묻어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인사가 하루를 밝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잠시 스쳐가는 느낌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외로움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감정,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지나간 시간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혼자 남은 시간 속에서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상황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또 사진첩을 꺼냅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결혼식 날의 아내와 저, 아이들의 어린 시절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저를 붙잡고 흔듭니다. 그런데 사진 속 웃음 뒤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저를 가만히 내려앉게 합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집 근처 산책로를 걷던 날입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죠. 그날따라 마음속이 왠지 허전하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걷다가 마주친 아파트 단지 옆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오래전 친구였던 김태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태호야, 너 없으면 참 조용하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눈을 감고 기억 속 친구와의 마지막 술자리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들은 바쁘고 딸도 지방에서 수업과 일 때문에 오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풀렸지만 동시에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놓인 찻잔, 아직도 반짝이는 꽃병 속 꽃, 모든 게 살아있는 듯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만 남아있죠. 문득 옆집에 사는 이웃 박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우리 나이 또래의 친구가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허무함을 절감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옛날 친구들과의 추억을 되짚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때 밤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날, 그리고 사회 초년생 시절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던 날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멀리 살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순간 저는 왜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버렸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래전 친구 최영수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지난 수십 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친구의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을 때 그 얼굴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용씨가 오래 기다렸지? 친구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영수야. 조금 늦었네.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늦게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후회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친구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지난 날들, 멀리 살아서 소홀히 했던 연락들 모든 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사진첩만 바라보며 지나간 날을 떠올리는 대신 친구와의 연락,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기로 한 거죠. 아들에게는 주말에 찾아가겠다고 미리 약속했고, 딸에게는 전화로 안부를 자주 전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금 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 최영수는 병세가 심각해 예전처럼 활발히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나 방문으로 소통하려 해도 예전의 웃음과 농담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병실에서 친구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용씨가 내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남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늦었다고 느껴도 지금이라도 행동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이웃과 더 자주 대화하고 친구의 가족과 연락하며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자주 안부를 묻고 작은 편지와 선물을 보내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후회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의 새로운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에 갇혀있던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하루하루가 이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지고 작은 만남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 최영수의 병세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지만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더 이상 단조롭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만남과 작은 실천이 모여 완성되는 시간임을 느낍니다. 저는 매주 한 번씩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전화를 겁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라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아들, 딸과는 주말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바쁘다고 해도 전화 한 통, 영상 통화 한 번이면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아들이 서울에서 방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겠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와 요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지방에서 교사로 바쁘게 지내는 딸이지만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작은 기쁨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마음은 있어도 행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깨달았던 그 사실은 지금 제 삶 속에서 실천이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유대, 이웃과의 소통 모든 것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랑과 우정은 결국 후회로 남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외로움과 상실감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을 부정하고 회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것을 느끼면서도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산책을 나갔을 때 마주친 이웃 박 사장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용식 씨,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이네요. 그렇죠, 사장님. 이제 작은 만남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짧은 말이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는 상실과 외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선택과 행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시큰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셨겠죠. 나는 지금 주변 사람에게 충분히 마음을 전하고 있는가? 저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아직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 소홀히 대했던 이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에 우리가 선택한 행동은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인사 말씀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